유적지를 향한 여행자들이 수로 왕비릉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거 뭐냐, 예쁘다.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근데 무덤이야. 와, 신기해. 얇아? 이제 가운데서 올라. 보통 사당은 가운데 길을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네요. 모욕하는 건가요? 우리 친구들이 온 곳은 수로 왕비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의 시조였던 수로 왕의 배필 부인이었던 분인데, 어디서 왔어? 아빠가 고향이 어디지? 인도. 맞아요. 우리 역사 기록 속에도 보면은 이 수로 왕비 이름은 허황옥이라 그러는데, 이 허황옥이라는 분도 인도 아유타에서 왔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국제 결혼이자 신비로운 러브 스토리.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결혼설화입니다. 서기 48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부모의 명에 따라 배를 타고 가야로 오게 되는데요. 이를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던 김수로 왕과 혼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허황옥이 배에 싣고 건너왔다는 파사석탑. 지금 이 앞에 있는 탑은 우리나라에 보통 한 1000개 정도의 석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석탑하고도 모양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이 탑의 재료가 되는 돌이 다른 탑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모양이 부족해요. 응? 모양이 부족. 2010년 한 연구에 따르면 파사석탑에 사용된 암석은 한반도에서는 잘 나지 않은 돌로 인도 남부지방에서 나는 돌과 그 성분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대에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동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사자. 사자 아니에요. 용. 용과 비슷한데 알았다. 그 뭐지? 유니콘? 유니콘. 진짜 기발하게 틀린다.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 지역이에요? 어디? 그게 뭐, 그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리켜. 알았다. 뭐? 물고기. 물고기. 정답. 자, 저기 분수에 보면은 물고기 모양을 조각을 해놨는데, 두 마리의 마주보는 물고기는 우리나라에선 김해에만 있는 가야를 상징하는 대표 문양입니다. 수로왕릉 입구에도 쌍어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기원한 문양으로 지금도 인도의 사원, 병원 등 인도 아요디아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부족한 가야. 설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적어도 타국의 문화가 전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수로왕비 허황옥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제 결혼이었는데, 그 결혼한 그 분을 왕비로 모시고, 또 그 왕비의 무덤이 거의 근 20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국제 결혼을 했고 도착을 했는데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 어떤 느낌이 들어, 세희? 그저 그런데요. 그저 그러긴 우리나라의 최초 국제 결혼인데.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외부에서 부인을 맞이하고 하는 것들이 최근의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는 또 굉장히 중요하게 가야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김해에서 만난 그 옛날. 가야와 인도의 인연이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의 아리안에게도 전해졌을까요? 맞춰봐. 너무 어렵나?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제가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고향, 이렇게 둘이 합쳐져서 결혼을 했다는 게 참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뭐 해봤자 한 20-30년 정도 전에 국제 결혼을 처음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와 2000년 전이면 2000년 전 가야의 역사 속에서 만난 인도의 흔적을 마음에 담고 다음 행선지로 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보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찬란했던 가야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다채로운 공연도 보면서 즐기다 보면 역사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가야 역사를 공부하는 곳에 왔으니까 그때 왕이나 또는 귀족들이 입던 옷, 그리고 또 다른 시대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을 한번 입어보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걸 입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저는 가야 시대 옷을 남자 옷 하나 주세요. 가야실 때 신화 오시거든요. 아 그럼 제가 시다를 네, 하겠습니다. 신화 한번 해볼래요? 이 앞에. 아유, 통통하네. 이리 와봐. 아유, 살 좀 빼자. 지금 너무 가쁘각해요. 추리닝을 좀 입고 싶은데. 지훈이가 신하가 되는 사이 세이는 왕이 되기로 했는데요. 짜잔! 드디어 모두 변신 완료입니다. 자, 모두 선생님을 향해서 거만한 표정, 멋있는 표정. 자, 멋있는 표정, 힙한 표정. 자, 하나, 둘, 셋. 오, 제법 근엄해 보이죠? 옷만 입었을 뿐인데 과거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두 명은 가야 때, 그 다음에 두 명은 조선시대 오시고 한 명은 대한제국에 오십니다. 우리가 보통 한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조선 후기에 있었던 특별한 옷만 생각을 하지만 역사를 2000년 이렇게 쭉 늘여놓고 보면은 이 옷도 한복이고 저기도 우리 역사 속에 등장했던 곳이고 가야의 옷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시대의 문화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옷이 넓은 의미로는 우리 옷, 한복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끊임없이 더해지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의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채로운 유물을 통해 역사 속 다문화를 만났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역사 기행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을 그림으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라든지 감상이라든지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걸 그리는 동안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와 김해에서 보낸 하루.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새겨졌을까요? 중간에 이거 먹고 쫀득이 감사합니다. 말씀을요 맛있게 드세요. 여행을 안내한 박광일 작가도 아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지훈이부터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자기가 그렸던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아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성에 가가지고 그 뭐지? 부인성. 네, 그 석삭 그랬습니다. 석삭의 표정하고요. 석삭의 이게 뭐지 몸짓. 몸짓. 그래서 지금 입을 이렇게 꽉 다물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린 거야. 네. 와. 아빠를 꼭 빼닮은 무인 석상이었죠. 요즘 사람들
옛날 신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개방적이지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옛날 신라 사람들에게 배운다는 점이 놀랐습니다. 박물관에서 본 목걸이를 그렸어요. 목걸이. 목걸이에 있는 구슬 안에 있는 사람 모양이 신기해서 그린 거예요. 아이수는 상감 유리구슬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저는 왕이 될 때 너무 인상이 깊었고, 그 골룡포라기 선관 썼을 때. 네, 그 다음에 그 같은 옷을 입으니까 다 조선시대 시민 같고 그래가지고 참 신기해서 기억이 나요. 오늘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역사 한 페이지가 그려졌을까요? 별의 신비로움을 찾았던 우리 선조들처럼 이번 여정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또 그 답이 별처럼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